안녕하세요. BTS 상기 한기석입니다. 책과 함께 변화에 도전하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책 읽기 100일에 35권 독서로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0 플러스 세대가 꾸는 꿈이 진짜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습관을 만들면 잊혀진 꿈을 찾을 수 있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명함에는 100일에 35권 읽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행복한 책 읽기 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왜 IT 엔지니어였던 제가 책 읽기를 시작했는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독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에는 책 처방의 예로 추천 도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독서를 새롭게 시작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제가 퀴즈라고 써놨는데 저는 책을 음식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책도 맛이 있습니다. 썬데이 서울 같은 과거에 오래된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음식에 비유할 수 있고요. 천년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남도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런 실용서나 자기계발서들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비유할 수 있고, 논어나 이런 것처럼 고전은 우리한테 주는 큰 보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의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독서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 제가 읽은 책들을 나의 직접 재산으로 축적하는 방법, 그리고 독서를 통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에게 맞는 책, 즉 책 처방의 형태로 추천 도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어제, 오늘, 내일 중간에 잠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이 관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힘으로 오늘 살고, 오늘의 힘으로 내일을 살아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제가 열어주는 것이 오늘이 되듯 그게 일상이고 365일, 그래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제가 달라야 오늘이 다릅니다. 지금 시작을 해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잠시 이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을 해봅시다. 나에게 집중해 보면은 저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어쩌면은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살다가 쓸모없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이 일과 관련해서 김홍식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세대, 지금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 없는다. 김홍식 작가는 돌아보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펜과 종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라. 그리고 펜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보라는 것입니다. 또 엉뚱하게 어떤 사람과 자고 싶다, 그런 내용도 좋고 무조건 자신을 솔직하게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위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솔직한 마음을 남들에게 들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를 한번 정의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딱 5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제가 지나온 삶,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니 언제부턴가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제가 IT 전문가라는 타이틀 하나로 그거 하나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50, 60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을 했죠. 나에게도 변신하고 성장하고 이렇기 위한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했고 나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 존경하는 지인분과 멘토분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은퇴 후에 1년에 산봉우리에서 130개를 정복하는 꿈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자신을 갖고 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저도 동기부여를 받았고 그 후에 우연한 기회에 예스24 스타블로거를 만남으로써 독서 모임을 만들고 독서를 통해 저의 이미지를 바꿔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40대와 50대의 차이를 들여다보면 40대, 50대는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0대 이전 과거로 가면은 아주 젊었을 때 대학 가야지, 결혼해야지, 결혼하니까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한마디로 밀려가고 자산을 쌓아가는 축적의 시기였습니다. 지식을 쌓고 친구를 만들고 전문성을 키우고 그런 나의 자산을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는 저는 숙성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축적한 것을 자기화하고 필요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지금까지 쌓아온 평판을 잘 유지하고 독서와 같은 학습으로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다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나다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가장 좋은 시기가 50 플러스 세대입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책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흔의 서재를 쓴 장석주 작가가 쓴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이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우주가 좁고 누추한 곳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이분은 자기만의 서재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의 크기,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와 운동,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독서는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특히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즐거움과 관심거리가 생겨나고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직접 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몸, 신체를 건강하게
하게 하고 생활, 생체 리듬을 좋게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력소를 만들어내고 힘과 활력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주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장을 잠시 공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집과 시골에 있는 집에 한 1,500여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시골로 옮겨놨는데요. 시골에 가면은 하루 한 권 정도 책을 읽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서에 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일간 행복한 책 읽기 도전 방법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시작은 마음 먹기, 즉 결심이죠.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책 읽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더 단단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스타블로거의 도움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었고 100일에 35권 읽기 목표를 정의했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제 의지를 믿을 수 없었기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의지처럼 믿지 못할 건 없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께는 100일에 20권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루에 50페이지 정도, 5일이면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매를 해야 합니다. 한 권을 읽고 다음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칫 맥이 끊길 수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100일 후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줄 선물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대견하기 때문에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일간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 하고 싶은 것들이 문장 많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해보시면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잘 기록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나만의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기는 즐거움과 보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 7가지 꿈을 만들었고 그걸 PPT로 만들어 발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시간 만들기입니다. 제가 책 읽기를 도전하고 가장 큰 문제가 독서를 하고는 싶은데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장인이었고 무척이나 바쁜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서 더 그랬습니다. 물론 바쁘지 않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바쁠수록 독서가 더 쉬웠습니다. 원고를 쓸 때도 마감의 힘처럼 바쁘게 읽으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읽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일에 35권, 독서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0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인터넷 서핑, 뉴스 보기, 당시에 개국, 콘서트 보기, 누워있기 뭐 이런 나쁜 습관, 불필요한 습관들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사에서 회식이 자주 있었는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전개된 119 캠페인이 제가 저녁 독서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19 캠페인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회식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가지 술로 1시간에 9시까지 이 회식을 하도록 해서 그 회식 시간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 장표에 보시면은 맨 아래에 시간을 정복한 남자 유비세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유비세프가 쓴 책 이름이 시간을 정복한 남자입니다. 유비세프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는 거라는 말을 모토로 썼고요. 평생 동안 자기가 사용한 시간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들여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라는 생각들을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큰 사고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나쁜 습관 하나를 인간에게 심어줌으로써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읽을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책 읽을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은 사실 계속 미루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책 읽을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게 좋다고 추천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책은 쉽고 재미있는 책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슬럼프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쉬운 책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선택해서 읽고 있는데 20분 이상 집중이 안 된다면 그 책은 다른 책으로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굳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권을 읽을 때는 서로 관련된 책을 독서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 책을 한 10권을 비슷한 책들 계속 읽으니까 처음엔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굉장히 쉽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에 선행도서 읽고 읽어야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50권 정도 지났을 때 시작했던 독서 방법입니다. 독서는 스스로 답을 얻는 방법. 제가 변화를 위한 독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제가 어떤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해보고 또 필요한 것들은 내가 정리하고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보는 이런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반드시 바른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두 달을 계속 그 불편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읽었더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양한 곳에 불편한 부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책은 바른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뷰도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은 책과 나의 관계, 내용, 생각순 이런 것들을 뒤에 설명할 텐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의 방법을 신영복 선생님의 서삼도, 텍스트를 읽고 저자를 읽고 자신 읽어라 이 부분을 가지고 독서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 책에 대한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 경험으로 얻어낸 겁니다. 책을 빠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실용서나 경제, 경영 이런 서적들은 먼저 표지를 자세히 보면 표지에 이 내용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롤로그를 보면은 이 작가가 어떤 내용을 이 책에 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면은 거기에 그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고 본문은 제가 지금 필요한 부분만 읽고 발췌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이상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는 노력을 하면은 그 책이 자기 책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스토리입니다. 그 특성을 이해하면 쉽게 읽을 수 있는데요. 저는 소설을 2번째 읽을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문장을 발견하는 방법인데 첫 문장과 맨 마지막을 즉 첫 페이지와 맨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보면은 아니면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은 전체 소설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문장만 읽기입니다.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이 한 말, 그 따옴표 표시된 문장만 읽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체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독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책을 처음 읽는 분은 이 방법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서 지금까지 읽은 책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축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독서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2부에서는 이제 책 읽은 것들을 어떻게 축적하고 정리하고 책을 읽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뭐 등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채우겠습니다. 독서 결과를 축적하면은 굉장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쌓아가는 즐거움, 돈도 모으는 즐거움이 있듯이 독서 내용도 모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공감 문장에는 밑줄,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수도 있고 포스트잇을 붙이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곳은 제가 모서리로 접어놨습니다. 이렇게 했고 독서를 내용을 기록하는 부분들은 엑셀을 사용했습니다. 엑셀로 목록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리뷰를 작성했는데 한 달에 2권 정도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책 2권을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줄 쳐놓은 글귀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옮겨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메일로 리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간단히 있는데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중요 부분에 포스트잇 또는 적기 이런 건데 제가 포스트잇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붙였는데 처음에는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 읽음이 많아지면서 좀 줄어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의 중요 부분인 면지에 느낌을 쓰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책의 앞뒤에 빈 페이지, 그 면지가 있는데 이곳에 다양한 것을 기록합니다. 제 생각 또는 기억에 남는 구절, 책을 선택한 이유, 또 이 책을 보면서 추가로 읽고 싶은 거, 더 알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적게 됩니다. 이 앞에 제가 사진에 보이는 거는 서유기란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안나 까레니아 같은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 페이지에다가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관계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으면은 책을 읽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지에 글을 써놓으면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와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물어볼 때 또는 책을 소개할 때도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하기입니다. 엑셀로 저는 목록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그 번호, 순서가 있고 두 번째 책 제목, 그리고 저자, 그리고 읽은 날짜, 읽은 게 끝난 날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책의 특별한 문장 하나 또는 저의 느낌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축적해 가면은 제가 몇 권을 읽고 있는지 책 제목만 봐도 제가 마음의 상태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 글귀 쓰기는 위에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라는 책의 김남도 지음 그리고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에 대한 글하고 페이지 수를 정리했습니다. 한 달에 2권 리뷰를 썼는데 보이시는 것은 담론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고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만나는지 여기 써있듯이 출장 갈 때 가지고 갔던 책이고요. KTX 읽었다는 내용이 있고 책의 느낌이 어땠는지 마음에 닿는 문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떠오른 생각이나 깨달음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리뷰를 페이스북이나 저는 그 한기석의 즐거운 산책이라는 웹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글을 올려서 다른 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슬럼프가 왔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20분 정도 책을 읽다가 잠을 잤을 때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정말 푹 잘 수 있습니다. 독서 시작 한 달 후 지치면서 슬럼프가 왔는데 이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책을 계속 읽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읽지?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본 주변 분들이 슬럼프에 좋은 책을 사주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다시 힘을 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아래쪽에 보이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이 읽기 쉽고 용기를 주는 책이었고 밑에 나머지 책들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100위로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고 저희 독서 모임 분들께는 기념으로 시집을 사서 제 사인을 해서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이때 100일 만에 35권을 달성한 사람은 저하고 또 다른 한 분, 두 분이었습니다. 책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처음에 35권을 사는데 5권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10권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서점을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지만은 첫 번째는 나의 관심 단어가 들어간 책 제목이 있는가, 부제, 목제, 프롤로그, 첫 번째 장 이런 걸 보면은 이 마음에 와닿는 책이 있습니다. 첫인상을 보는 것이고요. 책을 100권까지는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스테디셀러, 추억의 도서, 심리, 철학, 역사, 문화 이런 순으로 선정을 하면은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책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문 기사도 책에 관련된 기사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 같은 거, 기사 같은 거 참조할 수 있고요. 예스24 사이트에 가면은 많은 서평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최인하 책방이라고 있습니다. 최인하 책방은 아주 특별한 책방인데 선능역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1기획 부사장님이 설립한 책방이고요. 거기 가면은 책 사이에 그 카드가 하나씩 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그 책을 읽고 추천한 책들만 판매하기 때문에 그 추천한 내용을 읽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책방입니다. 다음은 책을 구매할 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책을 구매하면서 1000권까지 가서 제가 SBS 방송국에서 촬영을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많은 책을 구매하는데 커다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책을 사는 비용이 크다 작다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할 때 절약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 줍니다. 서점에서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바로 드림으로 받으면 10% 할인해 살 수 있습니다. 알라딘 중고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스24나 출판사 블로그에 가면은 서평단 모집에 응모를 하면은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들이는 방법은 물론 도서관에서 대여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북으로 구매하면은 50%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에 관련된 팁입니다. 이거는 팁이라기보다는 주변에 그 책을 많이 읽었던 분들 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제가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기업의 모 회장님이신데 한 달에 한 번 문구점과 서점을 1시간 정도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만으로 생각이 젊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서점에서 지금 현재의 트렌드, 세상이 바뀐 모습들을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읽고 좋은 글귀는 스마트폰에 특별히 기록을 해 놓으면은 본인이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이걸 경험을 한 번 했는데 두꺼운 책, 벽돌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하나 정복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꺼운 책 중에는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한 20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런 책을 한번 읽고 나면은 읽을 때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 200~300페이지 책은 마치 우리가 A4 용지 한 장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독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번째로 독서 시간을 아주 3개로 쪼개라입니다. 아침에 1시간, 점심에 30분, 저녁에 1시간. 이 정도 쪼개서 하면은 하루에 3시간 정도 충분히 독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 60권이 넘어서니까 책 읽는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통상 사람은 20년, 30년의 경험을 쌓아야 책을 쓴다고 합니다. 만약에 100권을 읽는다면 산술적으로 3000년의 내공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한 분야에 20권을 읽으면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세미프로가 되고 우리가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필요한 책은 100권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1000권을 읽는다면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책을 읽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저희 독서 모임 사람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모 병원의 팀장님이셨던 분인데 이분은 처음에 독서 모임에 왔을 때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원무과 특성상 고객들과 많은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책을 읽기 전에는 어떤 일이 생기면 많은 것이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 자신 안에서 원인을 찾게 되어 결정이 쉬워졌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명도 더 쉽게 할 수 있어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S전자 이사님인데 이분은 시력이 0.3으로 안경을 쓰셨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나서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중2짜리 아들에게 잔소리하느라 집에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일부러 백화점을 들려서 늦게 집으로 가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이 독서 모임에 나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책을 읽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아들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네 번째는 S전자의 인사부서 근무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주말이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자는 게 일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3시간 책을 읽고 나면은 일요일까지 에너지가 생기고 즐겁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곤하다고 잔다고 피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100권 정도 책을 읽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대치동의 나폴레옹 빵집에 갔는데 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프랑스 혁명의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었겠죠. 책을 읽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신뢰, 즉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보고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책 추천도 원하는 분들도 많았고 회사에 특별한 이슈가 생겨서 종합상황실의 책임자를 맡았을 때가 있었는데 이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해결점을 찾기 고민했는데 마침 그때 읽던 체크리스트란 책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은 제가 읽었는데 제 작은 딸이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는 일이 생겨서
학교에 현수막이 걸렸었고, 제가 100권 이상 읽게 되니까 회사에서 독서 강연을 한번 해보라는 권유도 받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신문에 독서는 자신을 가꾸는 사랑이라는 내용을 기고를 했었고, 행복한 책 읽기라는 캐리커처가 만들어지고 독서 고수상 수상,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독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웹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200권을 좀 넘었을 때 SBS 방송국에서 독서 관련 다큐 출연 섭외가 들어와서 저희 집하고 회사, 퇴근 후 독서 관련 일상을 촬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가끔 책이 배달되고 서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독서에 관련된 사례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제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전혀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책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다른 길을 걷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연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작은 것들에 매여 있고 이런 것들을 놓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놓아라, 준비하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성장,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책이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그럭저럭 했다면, 리셋하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에게는 터닝 포인트를 만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연연하는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아니면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그 남겨진 공간을 독서로 채우면은 인생은 가슴 벅찬 도전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여했던 책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김난도 교수님의 책을 보면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라. 무엇이 들어있는가? 언젠가는 하면서 쌓아놓은 청춘의 꿈들이 아직 거기에 있지 않은가? 혹시 차갑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지금 꺼내라. 먼지를 털고 물을 주고 불을 지펴 묵혀뒀던 그대의 꿈을 다시 온기가 돌게 하라. 여러분들의 꿈에도 온기를 담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책을 보면 생긴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진들이 있고요. 독서 강연도 하고 모임도 하고 SBS 관련 출연도 하고 기고도 하고, 그리고 제가 1000권을 돌파했을 때 바로 출간한 책이 어른의 독서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출간 기념회도 했고 사인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뿌듯했고, 마지막으로 책 처방,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천도서, 책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추천도서인데 이 책이 어떤 때 읽으면 좋을지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브랜드다라는 책이 있는데 현재는 아마 팔지 않고 있고 중고 책방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나의 어떤 이미지나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어떤 도전을 망설이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어떤 감동과 휴식을 원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감동소설 1위를 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소개시켰던 문구에 있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지금 어른이 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필요할 때 한번 어른이 어떤 건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유기 이 책은 10권짜리 책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서유기는 손오공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 불교를 통해서 인생의 모습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할 때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기술. 이 책은 로버트 그린이 쓴 책인데, 지금의 삶이 지루하거나 도전적이거나 이러지 못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책이 도움이 됩니다. 상황을 전쟁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전쟁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책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보면은 적이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될 책으로 되어 있죠. 요거와 관련돼서는 또 하나 책이 유혹의 기술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내 고객 중에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분. 파울로 코엘류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분이 쓰는 장편 소설들은 상당히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11분은 19금입니다. 성과 사랑의 감정을 잘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이성윤 교수님의 책 빅뱅 우주론 강의. 이 책이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우주론에 대한 가장 쉬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고 우주를 보는 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천사들의 제국. 이 책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엄청난 상상력을 이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학원으로 된 소설책이지만은 아마 장담하건대 이 책을 잡는 순간 2권까지 그 자리에서 다 읽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자기 성찰이 필요할 때 담론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 속에서 많은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칼의 노래, 김문 작가의 책입니다. 이분의 글솜씨가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또는 머릿속에 그 상황을, 칼의 노래는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건데 그 상황을 머릿속에 TV를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글솜씨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즐거워지고 운을 좋게 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은 도끼다. 이 책을 읽으면은 박웅현, 그 광고를 하는 분인데 책을 좋아하게 하는 책,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아, 책을 진짜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상으로 그 책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제 소개는 여기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독서는 내 인생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50이후는 자신을 숙성시키는 시기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독서로 더 넓고 더 큰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모아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빈 공간을 독서로 채우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슴 벅찬 도전으로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은 책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